상황은 그러한데 오히려 청와대 발 기사는 또 심상치 않습니다. 청와대 발 기사가 심상치 않은데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청와대, 저도 이제 국회 출입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는 취재원과 취재하는 기자 사이에 어떤 문법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로 어떤 약속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청와대는 더 섬세하게 움직이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최고 권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이 대통령 경고에도 꿈쩍하지 않는 여당 지도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와대 정무라인도 멈췄다. 이런 기사가 떴는데 사실 이제 예전 같으면 보통의 상황 같으면 이런 기사가 떴으면 굉장히 뜨거워야 하는데 이 기사까지 묻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이거를 끄집어내와서 아까 박지영 평론가님의 문제의식을 이어서 순방 중인데 정무 라인이 멈췄다라는 이야기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왔고요. 이 이야기는 뭐 원인은 이렇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통령 메시지를 외면하고 있어서 정무 라인이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적인 기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제 이제 진성준 의원은 자폭했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청와대 쪽 스스로를 향하는 것이기도 하고 민주당을 향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 청와대와 민주당 밖에서 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아주 답답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뭐 이전에 청와대 출입도 하셨잖아요. 한번 궁금합니다. 지금 이 청와대발 기사를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까요? 뭐 전체적인 총평 좋고요. 네네. 아니 뭐 사실 저는 이 기사 정무라인이 멈췄다고 나온 것 자체가 청와대에서 조금 왜 이런 기사가 나오게 한 건지도 좀 의아하긴 하고요.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상황이 정무라인이 그 원활하게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어쨌든 그 당 대표분 같은 경우에 정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다음 전대를 준비하면서 뭔가 지금 운신의 폭을 넓히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고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 잡음을 정무라인이 멈췄다고 기사가 나온 것 자체는 사실 좀 저도 이해는 안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 사실 그 며칠 전에 당이 쪼개지는 거냐라는 청와대 반응들이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격앙. 네, 이제 그게 좀 심각하게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청와대에서 그렇게 그런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는 기사가 나오기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보통 지금 이재명 예. 정부 청와대의 특징이기도 한데 청와대발 기사가 나오면 그게 사실과 다르면 네네. 바로 정정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정도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어쨌든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걸로밖에 해석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더 심각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요게 어느 정도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사실 좀 선을 넘는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당무 개입이라는 얘기가 또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약간 좀 심각해 보이긴 하나 이제 더 이상 뭔가 나오진 않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보는데 그런 전망으로요. 네네네. 예. 역시 평화주의자세요. 근데 이제 선을 넘었던 건 정권 짧다 그 발언이 이제 그렇죠. 촉발점이 됐죠. 예. 거기에 이제 청와대 참모들은 격앙될 수밖에 없죠. 네. 근데 그게 정무라인이 멈춰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정무라인이 더 작동이 돼야 되는 건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해봐요. 김용남 의원 이른바 그다음에 이현주 또 누구 있죠? 청와대에 가 있는 개혁신당 대표였던 그분 허은하 그런 분들이 대접받는다. 그럼 원래 있던 민주당 오래 했던 사람들은 왜 대접 안 해줘?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어요. 있죠. 그럼 대접해주면 돼요. 그럼 뭐냐? 정무라인이 대통령실에 메시지만 던져라는 게 아니라 정무라인이 이른바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그걸 대표하는 정치인들한테 떡을 주면 돼요. 그런 방법도 저는 찾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원래 정무수석이 왕수석인 거예요. 수석 중에 실제로 지금 강원지사로 선출된 우상수석 같은 경우 그런 역할을 또 했고요. 네네. 근데 왕수석 역할이 쉽지 않은 구조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가 주로 이제 관료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정책 라인 실제로 지역구 예산이든 뭐든 챙겨줄 수 있는 정책 라인들도 대부분 관료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구조다. 그래서 저는 저 이런 거 예상했어요. 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애초에 이재명 정부는 정무수석이 아니라 정무장관을 둬야 된다.
예전에 있었던 그 박철원 장관인가요?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아니 저 이재호 장관. 이재호 장관까지 가면 되겠군요. 예. 현역 정치인이 어차피 그 정무장관을 하면은 또 국회 상주하는 거야 거의. 그러면서 저기 지역구 민원도 들어주고 뭐 가려운 것들 긁어주고 훨씬 낫죠. 예산도 있고 공식적으로. 사실은 이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하고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가 이 엇갈리는 상황을 두고 이 브리핑 안에서는 그게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라 각자의 지지층을 향한 각자의 의견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런 정무라인 청와대발 기사를 보고는 한쪽은 발신을 하는데 한쪽이 귀를 귀 닫아버린 거지. 귀를 닫고 있는 그런. 그럼 옆에 가서 이제 저기 이거 뭡니까 이거 큰 거 들고 앰프 들고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국회에 상주하는 저는 청와대 정무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무장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잖아요. 순수 대통령제는 이제 정무수석으로 해서 청와대나 백악관에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무장관이 저는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로 들어온 것을 조금 전달을 해드리면 제작진이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 발언인 것 같은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민주당 모두는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친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친청 친석은 악의적 갈라치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은 이런 논쟁거리를 던지면 또 하루 종일 시끄럽지 않을까라는 좀 걱정이 또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도 대통령께 하고 싶은 이야기 또는 비판적인 목소리 내고 싶은 분들 많을 거라고 봐요. 근데 요즘 분위기가 어디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증폭되잖아요, 그죠? 매우 증폭되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른바 타겟이 되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공부 좀 하세요. 라는 말씀드리는 게 토론을 여세요. 토론해요. 토론을 열어가지고 다른 사람 목소리로 부드럽게 소화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주세요. 그게 또 여론의 관심을 모을 수 있게 기획을 또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지금 정치 토론회가 없어. 그렇네요. 정치 토론회 안 하고 전부 다 유튜브 달려가잖아.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는 정치 토론회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획들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언론이 받아쓰고 한번 걸러진 상태에서 써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방송국이라든가 유튜브 나가서 직접 이야기해가지고 거친 이야기 그대로 전달된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의 증폭이거든요. 편한 길만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한 문제는 아까 박지영 평론가님이나 이승진 기자가 이야기하셨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 여론이 급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원 CNI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같은 추세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공교롭게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대부분의 여론조사가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내란 이후에 처음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이 짜증나서 전화를 안 받는 거죠.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유권자 구조는 민주당이 지면 안 되는 구조가 돼 있어요. 계속 그걸 강조하고 계세요. 한국 사회가. 지면은 민주당은 진짜 자폭해야 되는 한강에 전부 다 빠져 죽어야 될 정도로 유권자 지형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짜증나서 안 받고 있다. 반대로 국힘은 장동혁이 아니라 오세훈하고 한동훈 덕분에 저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랄까 위기감이랄까요? 이런 걸 느끼고 있다라는 실제로 지켜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인가 싶습니다. 위기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다수 의원들은 지금 총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당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민감하게 이걸 가지고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이제 쓰고 있는 거죠. 실제로 현장은 좀 어떤가요? 어쨌든 이 조사 자체는 ARS 조사이기 때문에 비평관님 말씀하신 대로 답을 안 하는 경우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댓글창에서도 보이지는 알겠지만 이 민주당 갈등 상황에 대해서 필요한 분들이 답변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반영됐기 때문에 지지율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이 지지율 떨어진 거를 이제 누구 공격하기 위한 책임론 소재로 약간 하는 것 같고 실제로 뭐 선거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 선거에 서울에 진 이유 몇 가지 포인트들을 지금 계속 빨리 되짚고 어떻게 될지가 작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작업이 지금 약간 생략되고 전대로 바로 가는 과정이 되다 보니까 다들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안 둔다고 해야 될까? 뭐 이런 분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제는 어찌 보면 박지영 평론가님 맞춤형 주제이기도 한데요. 별로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만 저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뭐냐면 유시민 작가가 정치 비평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으로 보이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노무현 재단을 떠난다. 뭐 이러저러하게 노무현 재단과 관련돼서 곽상원 의원이라든가 등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떠난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사실 언론에서는 정치 비평에 뛰어든다라는 것에 더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이승준 기자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네. 실제로 유시민 작가의 등장을 언론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은데 실제로 여론을 형성한다 할까요? 요즘요. 딴지 게시판이나 아니면 여러 대형 커뮤니티에서는 전부 이 얘기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저 레거시 비디오 입장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유시민 작가가 어떤 뭐 정부의 공식 직함을 받거나 어떤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엄청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춰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좀 일단 있고요. 네. 하지만 이 지지층 여론에서는 많은 것들을 영향을 끼치시는 분은 영향력을 인정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전대 안에서의 영향력인 거잖아요. 어쨌든 이게 국가 전체적으로 지금 투표지 사태에 대한 거나 여러 가지 지금 쌓여있는 문제들에 대한 영향력 측면에서는 과연 그분의 등판이 이렇게 뉴스적으로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지지층 사회 여론에 영향을 끼친다 하면 저희도 이제 앞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전대 안에서의 영향력을 넘어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논란으로 확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시나요? 네. 전대 안에서의 논란은 쉽게 말하면 이제 김민석 총리가 싫은 거죠. 싫은 거고. 예. 근데 그걸 넘어서서 전대 이후에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철학 논쟁 이런 쪽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좀 짐작이 됩니다. 네. 우려를 하신다는 부분은 그런 논쟁이 예를 들면 건전한 노선 투쟁이라기보다는 다른 측면으로 좀 비화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차라리 거죠? 건전한 노선 투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보안 수사권 문제가 그게 대단한 노선입니까? 조국당하고 합당하는 게 그 대단한 노선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인데 대통령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되는 이제 초강국이 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게 논쟁거리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혁신 성장과 그다음 새로운 분배 구조, 사회적 합의 구조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무엇을 더 우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요즘 고민하는 게 이제 표퓰리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표퓰리즘이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적 현상이고 리더십의 주요한 유형이다. 표퓰리즘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결합돼야 될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선진국이 있을 때의 이익 배분 방식.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코퍼라티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회적 합의 구조를 어떻게 갈까? 이번에 삼성전자 노조에서 갖고 갔던 거. 과거에는 자본가 노동자 정부가 합의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주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삼성 같은 경우 국민연금에서 들어가는 국민기업이잖아요. 우리는 또 어떻게 배당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까지 되는 사회적 이익 재분배를 또 합의 구조 이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게 거대 담론 아니에요? 뭘 보안 수사권이 어떻고 조국당의 합당 문제 이게 무슨 담론이야?
그냥 기술적인 거지. 그 이익관계가 그 사소한 정파 내의 이익관계들을 다 들어있는 것뿐이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대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논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시간 관계상 이승준 기자는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네네. 드리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주제가 솔직히 좀 밀렸습니다. 예, 그 장동혁 대표가 장외로 본격적으로 결합을 했죠. 심지어는 어제는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본인이 이 공권력 투입 현장을 조율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지금 의원총회 열려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진퇴까지도 이야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네, 의원총회는 오후 2시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장 대표가 그동안은 마스크 쓰고 뭐 저기 모자 쓰고 가다가 엊그제 페북에 올렸어요. 당대표로 가겠다. 국민 당대표로 가겠다고 올리면서 어제 장애로 나간 건데 저는 이거를 그동안 그가 올림픽공원 시위 간 거랑은 좀 다른 측면에서 보이고요. 전환이 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전환이 있고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라는 거는 그동안 뭐 여러 학자들이 갈등을 조직하고 그다음에 갈등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게 정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갈등을 조직하는 것까지 좋아요. 이 참여권 침해에 분노하는 여론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냥 나간 것도 아니고 재선거라는 거를 끄집어내고 소청을 한 다음에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거 없이 그냥 직진을 해버렸는데 그 당내 의견 수렴도 없거니와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정치가 중요한 것들은 그 시위 현장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정조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이 선관위 개혁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정치가 입법으로 해결될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고 장애로 나간 건 결국은 당내 비판처럼 자기 사퇴 여론을 막기 위한 자리 연장용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요. 그걸로밖에 당연히 볼 수 없는 거고. 근데 문제는 오늘 오후 의총을 하더라도 사퇴 여론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장동혁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할 일은 가능성 거의 지금 제로인 것 같고요. 그냥 제로로 보시는 거죠, 현장에서는.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도 당내 동력으로 그를 몰아낸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어제 양양전 얘기했던 좀비 지도부 얘기도 했고 엊그제 박정훈 의원은 강씨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어쨌든 좀비 강씨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상황이 있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계속 극우나 부정선거로 얘기하는 분들 밀착하는 순간 이거는 결국 사회적 혼란이나 사회 나쁜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되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가장 바쁜 시간이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지금 개표 봉쇄 시위라고도 하고 투표 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시위라고도 명명은 하는데요. 사실 이 시위와 관련돼서도 원래대로 하면 이것과 관련돼서도 1시간 이야기하고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분분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좁혀보자면 2030이 여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는 여기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여당의 상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속보로 들어온 거 말씀을 드리면 지금 9시 반에 도착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드디어 현장에 의원이 갔습니다. 그 이모경 의원하고 전용기 의원, 마침 또 여기가 핸드볼 경기장이고 이모경 의원이 핸드볼로 레전드 선수이기도 했죠. 국회 체육 현장에 국회에서 체육 현장 방문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또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당의 역할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투표소 시위에서의 민주당의 역할 말씀 듣고 국민의힘 상황도 좀 문제. 정치라는 것이 갈등이 있는 곳에 해결하러 가는 게 본질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야죠. 가야 되고 어떤 분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김호준 방송 체육 방송 안 나가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나가야 돼요. 정치는 갈등이 있는 곳에 돌맞더라도 가야 돼요. 거기에 대중이 있으면 가서 설득하고 토론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다수파가 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 그게 저는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 부정선거 현장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가야 한다는 왜 가야 되냐면요. 예, 예. 거기에 참정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 뭐랍니까 2030 세대도 있고요. 그 다른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두면은 이분들하고 부정선거주론자라고 갈등이 생길지 결합이 생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걸 해결해야 돼요.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도 없지 않나요?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 갔을 측면이 예.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일단 가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장동혁 대표는 아까 이승준 기자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그냥 이렇게 계속 가죠. 제가 내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장동혁이 지금 사퇴하고 비대위 잠깐 갔다가 전당대회를 앞당겨서 하잖아요. 그럼 네. 또 장동혁 된대요.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군요. 네. 그런 지금 현재 흔히 이야기하는 뭐 식물 지도부, 뭐 좀비 지도부라는 이야기까지 하던데 그 지도부로 가는 것이나 네. 비대위로 가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나 네. 뭐 사실 결론은 결과는 같은데 그게 더 굳건해질 수 있죠. 오히려요. 차라리 좀비 상태로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총선 직전에 한 방에 쳐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제 뷰리핑에서도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다선 의원들, 그러니까 최소한 3선 이상의 영남권 의원들이 국민의힘은 주력이고 본인들이 주인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발언을 하는데 힘이 있다고 본인들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게 지금 국민의힘도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예. 저기도 당원 중심 정당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당원 동원 중심 정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원을 선동해서 아스팔트로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 민주당은 그들과 어떻게 다른가를 성찰해야 돼요. 우리 동원해가지고 유튜브 댓글로 내몰지 마시고 제발.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나 이 잠실 개표소와 관련된 이야기는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이나 모레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